정부 경제정책 변화 부동산 시장 흐름 2025년 12월 현재 시점 분석 2025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적 혼란, 금리 인하 기대와 실망,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말을 앞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몇 가지 신호가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관통한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을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신호를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무엇이 시장을 흔들었나? 2025년은 부동산 시장에 두 개의 큰 충격이 있었던 해입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입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일제히 관망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DSR 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축소 등 사실상 급제동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2025년 하반기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정부 정책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출 규제 대폭 강화, 15억 초과 주택 최대 4억 한도, 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 한도,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0%로 상향.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격 지정,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셋째, 실거주 우대 강화, 2년 실거주 시 양도세 12억 이하 면제, 투기 목적 거래 원천 차단. 이는 공급 확대 기조에서 가격 안정 기조로 명확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2024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는 꼼피는 봄부터 거래량이 늘다가 7-8월 여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징후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10월 대책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 서울 상승세 중단, 보합 또는 소폭 하락, 수도권 관망세 지속, 지방 미분양 부담과 경기 침체 지속, 서울의 중고주택 매물은 연초 대비 75% 증가해 약 9만 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고금리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2025년 초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2025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견조하고 물가도 오르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국내 탄핵 정국으로 인한 환율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CUT6 전세 시장의 미묘한 움직임, 전세 시장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1-2월 이사철에는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에서는 86주 만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매 시장 침체로 전세 매매 전환이 막히면서 전세 수요가 쌓이는 동시에 경기 불안으로 전세 자체를 꺼리는 두 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두가 멈췄을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거래 중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시작된 전국 불안은 모든 경제산업 분야에 충격을 주었고 수요자들은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정치 불확실성. 탄핵 정국이 언제 끝날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대출 규제의 강력한 충격. 1015 대책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경기 침체 우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성장 동력 약화로 한국 경제 부진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양극화 더욱 심화됐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서울 vs 지방. 서울 아파트는 상반기까지 상승했으나 지방은 미분양 부담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아파트 vs 비아파트.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vs 구축. 얼죽 신어로 죽어도 신축 현상이 지속되며 수도권에서는 신축 아파트 선호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히 가격 차이가 아니라 선택받는 자산과 외면받는 자산으로의 극명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나타나고 있는 희망 신호. 절망적으로 보이는 시장 속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 신호는 있습니다. 첫째, 공급 감소 전망. 서울은 2026년부터 신축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물량 감소 여파가 2025년부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 2025년 6월 이후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정책 추진력이 회복되면서 시장도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2026년 전망. 두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상저하고 상반기 약세, 하반기 회복. 불확실성과 금리 흐름에 따라 다르지만 2025년처럼 상반기 약세에서 하반기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 정치 불확실성 해소. 2분기 금리 인하 재개 신호. 3-4분기 시장 회복 본격화. 시나리오 2 보합 장기화. 높은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 등 하락. 요인,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등 상승 요인이 혼재되어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선별적 거래만 이루어지는 장기박스권 시장. 지금 체크해야 할 세 가지. 본인 대출 가능 금액 재확인. 1015 대책 이후 실제 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었을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 매물 추이 관찰. 매물이 늘고 있는가? 호가가 낮아지고 있는가? 2026년 상반기 일정 준비. 2025년 7월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6월 말까지 잔금 마무리 일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여전히 무거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가계부채 천조 시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매달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담. 전국 미분양이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6.7만 호. 경기 침체 우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로 전망되는 등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과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을 준비하는 자세. 2025년은 혼란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방향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세 가지. 정책은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급제동이 걸렸고 2026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입니다. 시장은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중요합니다. 전국 안정정책 추진력 회복, 시장 방향성 확정의 수순이 상반기에 완성될 것입니다. 실천 제안. 이번 달 관심 지역 매물량 변화 확인. 1월 정치 일정과 정책 방향 점검. 2-3월 대출 가능액 재계산 및 실행 준비. 혼란의 시기일수록 침착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2026년은 준비된 사람에게 새로운 국면이 될 것입니다.